계약률을 높여주는 보는 부동산 DID, 산수만 해도 할 줄 알아도 보는 부동산 DID를 사용해야겠다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물건을 좀 많이 전송하는 분들, 좀 적게 전송하는 분들은 상관없을 텐데요. 조금 그래도 수량이 많이 필요한 분들은 그 물건 전송을 이쪽 보는 부동산으로만 바꿔도 이런 시스템이 생기고, 또 보는 부동산으로 네이버 물건도 전송하고 일거양득입니다. 그 휴대폰도 점점 시대가 이렇게 바꿔가면서도 좋아지잖아요, 기능들이. 그런 것처럼 이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전 헤게모니를 가질 수 없으면 자연 도태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네이버 전송도 마찬가지지만 추가로 이런 그 고객들을 맞이하는 DID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중개업소에.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많이 저희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보면 일단 물건을 수집하겠죠. 팔 물건을 수집할 텐데 입지가 중요해요. 예나 지금이나 입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또 기존 고객의 그 연락처 수집을 한 것들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물건을 수집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중개업소에서 물건을 받기도 합니다. 또 그걸 물건을 살 고객들은 뭐 이제는 뭐 온라인 마케팅을 빼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도 네이버 부동산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객들이 막상 내 집에 왔을 때 차별화를 보여야 해요. 다른 중개업소하고는 달리 고객에게 믿음을 줘야 되고 계약을 써야 나한테 결국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다른 중개업소와 차별화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만들어내는 게 맞죠. 우선 네이버 부동산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네이버 부동산은 저는 꼭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뭐 네이버 부동산은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기사에, 최근 기사에 한겨레든 등등 이렇게 다 쳐보면 나와요. 포털에 네이버 부동산이 공정위한테 한 10억 2천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이유가 뭐 네이버의 확인 매물을 받은 물건을 다른 그 타사에 그 못 주게 하는 그 조항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공정위에서 불공정이라고 해서 어떤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뭐 네이버도 할 말은 있죠. 그걸 통해서 그 특허를 다 내고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를 한 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한테 써야 하는 게 맞아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공정위가 조사를 했었어요. 이 매체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봤더니, 뭐 부동산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은 네이버를 쓰는 거예요. 순방문자라는 것은 겹치지 않은 그 순수한 방문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왔더라도 한 번으로 그 카운트를 하는 순방문자가 이렇게 파란 선이 네이버인데 7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뷰도 한 70%가 넘어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게 이제 카카오, 즉 다음이 되겠는데, 나머지들은 아주 미비합니다. 우리가 무슨 방, 뭐 이것도 뭐 서비스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네이버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위치는 더욱 견고해지는데, 특히나 작년 그 2020년 8월 20일에 표시광고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허위 매물은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중개업소도 알다시피. 그런데 다른 데들, 네이버를 제외한 다른 데들이 이 허위 매물을 제거하는 어떤 특수한 장치가 없잖아요, 지금. 속수무책이니까 뭐 물건을 다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이버의 입지는 앞으로는 더 견고해질 거라고 봅니다. 현재가 뭐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왔는데, 이제 곧 올 후반 뭐 내년 갈수록 뭐 10명 중에 8명, 9명이 쓸 서비스라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이버가 솔직히 싸요. 그 싼 중개 그 광고 매체인데 네이버가 선언을 했거든요. 이걸로 돈 벌진 않겠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러나 원가를 제공을 하는데 회사마다 조금씩 가격이 틀려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저렴한 걸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네이버는 반드시 써야 하되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봐라. 이런 제 주장입니다. 두 번째, 중개업소의 마케팅 전략은요. 우리 어릴 때 왜 모래 이렇게 쌓아놓고 뺏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한 지역에서는 한정된 중개업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물도 한정되게 나옵니다.
그게 마치 이 모래를 쌓아놓고 뺏기 했던 어릴 때 게임처럼 이걸 공식적인 언어로 이렇게 제롭섬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먹지 않으면 상대방이 먹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중개업소와 제한된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건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좀 친하게 지내기도 하지만 따로는 내가 손님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엄청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개업소를 운영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에 물건을 전송할 때 그 물건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세 가지 경우가 크게 있는데, 자연적으로 30일 되면 자동으로 소멸되죠. 두 번째는 이제 상위 노출을 하려고 매물을 종료를 시켰다 다시 올리고 하는 이런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번째 경우고, 세 번째는 지금은 네이버를 거래하는 모든 CP사에 시스템이 다 연동이 돼 있어서 동일 물건으로 거래 완료를 치면 다른 데도 자동으로 떨어져요. 그죠? 아침에 올렸던 게 난 재미도 못 보고 오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공동 매물 있죠.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그리고 이거의 분양권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기준으로 100건만 라이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100건. 초과되면 뭐 A CP사를 쓰고 B CP사를 써서 뭐 물건이 더 전송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 계신데, 삑 아닙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면 절대로 한 사업자당 하기 때문에 비싸게 이 CP사 저 CP사 막 계약하지 마세요. 그냥 특정한 계약 그 CP사 한 개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군데 세 군데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돈 낭비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낭비예요. 그런데 이 제외하고 뭐 상가다, 뭐 오피스텔이다, 상가다, 토지다 이런 것들은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근데 네이버가 이렇게 한 이유는 돈만 많으면, 이게 지금 현재 전략은 잘 생각해 보시면 돈 많아서 거기다 왕창 광고하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걸 뭐 허위 매물을 양산하면 안 되니까 그걸 막고자 이렇게 공동 매물에 대해서는 100건으로 한 거예요. 네이버가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고민을 많이 해서 한 거기 때문에 CP사 여러 군데 계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렴하고 합리적인데 한 군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건값이 차이 나느냐? 이게 물건값이거든요. 저희는 우리 보는 부동산 DID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물건값을 거의 네이버에 제공하는 원가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데들은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어요. 저희랑 뭐 심하게는 6개월당 뭐 10만 원에 2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차이로 그들은 네이버 전송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요 차이 가지고 영업사원하고 실제로 중개업소 그 회사랑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 받는 건 당연한 거지만 요렇게 터널식으로 이렇게 차이 나는 가격들을 뭐 저렴하게 저희께 제일 싸죠. 요런 쪽으로 합리적으로 해도 이 차이 가지고 결국은 똑같은 돈을 쓴 건데 기계도 하나 더 생겨. 뭐 이렇다 그러면은 이 싼 데 이용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DID 가격을 받지만 결국은 이 네이버 전송하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얻어가는 건 네이버 전송도 했고 시스템도 생겼고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에요. 똑같은 돈을 썼는데 두 가지를 얻는 경우가 생기니까 당연히 이걸 쓰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산수만 할 줄 알면 당연히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도 이걸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한 3,000건 조성했을 때 보면 이래요. A사의 경우 좀 비싸게 제공하는 A사의 경우 첫 번째는 이 정도 가격을 받습니다. 근데 6개월 내에 다 소진을 했어. 또 살 때는 원가로 주긴 해요. 그래서 쿵짝 이렇게 하는데 요 비싼 구간들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를 차액에 포함해보면 한 요런 전송 건수에서 한 10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3년간 무제한으로 그냥 뭐 네이버가 제공하는 돈만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차이가 저희 DID 같은 시스템 사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산수만 할 줄 알아도 좀 물건을 많이 쏘는 분들은 저희 거 쓰는 게 거의 뭐 네이버도 쏘고 이런 시스템도 생기고 이러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좋은 게 매물관리센터가 잘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보내는 중개업소의 매물관리센터고
저희 거랑 현장에 나가서 듀얼 모니터로 비교한 건데요. 한번 보세요.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물건 정보에 이 층 노출이나 이게 네이버가 원하는 값의 전부거든요. 방향이나 이런 값이나 매물 특징이나 혹은 생활시설, 보안시설 이런 것들이요. 네이버가 원하는 값들이거든요. 이 값들이 맞냐 적냐에 따라서 위아래가 판가름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누구를 통해서 전송을 할 거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더 위아래가 정해져요. 네. 그 CP사마다 어떤 누구를 통해서 보내면 더 잘 나간다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 CP사마다 입력하는 값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값이 자세할수록 더 위에 올라가요. 저희가 그런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동일한 중개업소에서 동일한 물건이에요. 요 가격 좀 틀리지만 그분이 이미 그쪽에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거기서 우리 걸 가지고 전송했을 때와 그 다른 좀 전에 봤을 때 곳에 전송했을 때 봤더니 이렇게 저희가 더 위에 올라가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던 거예요. 이걸 실사례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매물관리센터가 더 그런 것 네이버가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이버가 원하는 값들을 더 잘 우리가 배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DID가 뭐 어떤 기능을 하냐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이런 뭐 우리가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 이렇게 어떤 모니터를 두고 하잖아요. 예전엔 빔을 많이 썼지만 저희가 거기에서 물건만 등록하면 똑같아요. 다른 데하고 물건 올리는 게 물건만 등록하면 홈페이지 무료로 주고요. 이게 PC나 모바일 버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도 네이버 전송 가능해요. 저희는 휴대폰에서도 네이버 전송 가능하고 또 이동 중에서도 물건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다 떠요. 임장 중에 다른 물건 볼 때 설명이 거기서 가능해요. 그 다음에 손님 왔을 때 화면을 안쪽으로 돌려서 브리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봤을 때 전광판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실거래가 검색도 하고 또 뭐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부동산으로 매물 전송도 저희가 가장 쌉니다. 이런 솔루션인데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례로 우리가 한 2019년 7월에 보면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때문에 서로 양 국가가 각을 세웠던 적이 있었죠. 그럴 때 회의했을 때 성의가 없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뭐 종이 하나 붙여놓고 회의실에서 이렇게 손님 대접하냐 이랬죠. 근데 중개업소에서 손님 대접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일본 관료들은 성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손님 맞는 건 성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실 실제 이런 모든 회사에서 삼성이든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SK든 LG든 모든 회사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상대방하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뭐 중개업소가 거래하는 금액이 적기를 합니까? 뭐 아니면 손님이 뭐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기를 해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손님한테 설명을 한다라는 건 시대 흐름이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물건 전송하는 거를 보는 부동산으로 바뀌어도 이런 시스템은 공짜로 따라가요.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좀 물건을 많이 쓰는 경우에 하나지만 그 많이 쓴다라는 게 사실은 약간의 뭐 한 달에 한 100건 정도? 그 정도를 쓰는 거는 뭐 지금도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걸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자, 중개업소에 갔더니 실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중개업소에서는 이렇게 데스크톱에 대형 TV를 연결해서 쓰고 계시는데 실제 비용은 들고 잘 활용을 못 하시는데 오늘 부동산 DID를 활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중개업소가 이제 DID를 설치를 했죠. 네이버 전송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했더니 이제 뭐 지도를 쓴다든가 이런 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여기서 지도를 보신다던가 네이버 지도 있죠? 지도를 보신다던가 그래서 뭐 지도야 다 쓰시겠지만 로드 뷰를 보신다던가 기타 이런 것들도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매물관리센터에 등록을 하시면 자동으로 브리핑룸을 열면 브리핑룸에 자동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 사진 부분만 클릭하시면 영상이든 사진이든
다 이렇게 물건이 정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걸로도 잘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시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개업소가 그냥 PC를 가지고 했을 때는 이런 정보가 없어서 중문이 있는지 욕실인지 샤워 부스인지 이런 것도 다 헷갈리실 거예요. 그 상단에 있는 지도를 클릭하시면 주변에 지도를 뭐 로드뷰나 스카이뷰 포함 지도로 다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하단에 사진을 누르시면 다시 그 사진이나 영상이 이렇게 뜹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위치상 이렇게 샤시가 있어서 그런데 전광판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밖에 계신 분들이 외출을 하셨을 때 이런 매물을 보고 영상, 사진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되니까 이 전광판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시고, 주변에 실시간 매물. 네. 이렇게 그 사용하시는데 사용 방법이 어렵냐면 다들 뭐 연세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물을 입력할 때도 좀 큼직큼직하게 했고, DID를 사용했을 때도 무선 마우스로 오른쪽 왼쪽만 누르시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즉 요약을 하자면 밖으로 볼 때 전광판 역할을 해요. 이렇게 스탠드 걸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그 안으로 볼 때는 브리핑도 하고 지도도 보고, 그 다음에 그 휴대폰이든 PC든 이쪽으로 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화상 중계도 가능해요. 화상 중계 시스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그 DID 화면에서 그 특정한 저희가 그 앱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기기마다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여기다 집어 넣으면 이렇게 휴대폰에서 승인을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휴대폰 화면이 그대로 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 문 못 열어주겠다 하는 데거나, 아니 멀리 임장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현장의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휴대폰 화면 여기 띄워주세요 하면 휴대폰 화면이 DID에 떠요. 그러면 여기서 그 손님하고 이렇게 그 매물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이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브리핑룸을 했을 때 아까도 좀 보셨겠지만 그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이런 걸로 정리를 하기에는 이게 힘들어요.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어서 모니터를 쓰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정리를 하는데 직원 하나 써서 계속 그 관리를 하셨겠지만 인건비 하나 줍니다. 이걸 쓰시면 브리핑룸으로 정리가 깔끔하게 되니까 이렇게 정리할 직원 하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아까 네이버 물건도 싸, 그걸로만도 이미 이런 기기가 생겼는데 물건 정리도 깔끔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전광판의 그 데모를 좀 보여드리자면, 한번 요거 좀 1.5배로 빨리 돌렸는데요. 한번 보세요. 어떤 형태로 되는지. 이미지든 텍스트든 사진 못 찍는 것들은 텍스트든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이런 디자인들은 저희가 다 특허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그 뭐 영상, 텍스트, 사진 이런 걸로 충분히 노출이 가능하죠. 현재 뭐 매물장 붙여놨잖아요. 외부로 보이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고객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이렇게 편집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브리핑룸도 말씀드렸는데, 브리핑룸은 뭐 아까 미리 조금 보여드린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빨리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물을 손님들한테 브리핑할 수 있는 기능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쓰고요. 또 밖으로 전광판을 보였을 때 여기 QR코드가 중개업소마다 다 들어가요. 우리가 매물을 올리면 자동으로 그 홈페이지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개업소 앞을 지나던 고객이 그 QR코드에 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비치면 중개업소 물건들이 이렇게 카메라로 들어옵니다. 휴대폰으로. 그래서 그걸 자기 가족들하고 공유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남편은 출근을 했는데 아내가 급하니까 빨리 물건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근데 상황이 알아보니까 요즘 최근에도 있었지만 전세가 굉장히 귀해요. 그죠? 빨리 결정을 하고 싶은데 혼자는 안 되니까 남편을 데리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카톡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거 어때? 라고 하니까 종전에는 바쁜데 일하는데 뭐 없으면 말지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다 아까 보셨다시피 영상으로 다 갔어요. 물건이. 그래 돈 얼마 있어? 지금 계약금 좀 걸고 와 그러면 라고 하는 것들이 판단이 되죠. 이런 것들이 계약률을 높여주는데 기여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중개업소에 쓸 수 있는 여러 장치를 총망라해서 다 집어넣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물건만 네이버 전송하는 거 우리만 바꿔도 결국 이게 돈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거의 돈을 그 추가로 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나 하고 나서 이것도 더 생기는 거가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이런 기능들이 계약률 높이시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고 예를 들어 모니터가 있으시면 이런 모니터 같은 여러 가지가 세팅이 있으시면 뭐 이런 캐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이 셋톱박스는 국내에서 저희만 사용하는데 가장 좀 고급 사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도 됐고 뭐도 됐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중개업소의 그 PC보다는 좀 성능이 좀 좋습니다. 빨라요. 뭐 물론 뭐 여기 메모리가 내장이 아주 뭐 하드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쓰시기 좋아요. 그래서 이것만 서비스를 받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풀 패키지로 여기에다가 셋톱박스를 넣어서 스탠드형으로 할 텐데요. 이런 거 혹은 이렇게 한 180도 도는데요. 얘도 벽이 대신 콘크리트여야겠죠. 이 무거운 걸 달고 있으니까. 그럴 때 설치가 가능한 이 180도로 도는 이런 어떤 암 형태도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렌탈로 가능하기도 하고 뭐 카드로도 가능하니까 결제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네이버 물건을 거의 원가로 드려요. 그 차이를 이런 시스템을 하나 더 생기시는데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저희가 그 산수만 할 줄 알아도 계산 조금만 할 줄 알아도 보는 부동산을 쓰는 게 훨씬 더 중개업을 하는데 유리하겠구나. 손님하고 소통하는데 좋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뭐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컴퓨터 못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오른쪽 왼쪽만 누르면 가능하고 저희가 또 다 그 중개업소마다 원격을 다 설치하고 와요. 그래서 뭐 모르는 거가 있거나 답답할 때는 전화하면 원격으로 다 해결 가능하니까 저희가 그 지금도 중개업소 회원사가 그 계속 가장 많이 빨리 늘어나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무리 없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는 부동산 DID에 이 영상을 보고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이 아래에 하단에 문의 전화로 문의를 꼭 주셔서 저희가 찾아뵙고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